(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널뛰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는 패턴인데 간밤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올랐죠. 네, 3대 지수도 모두 힘을 내줬고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들도 힘을 좀 내줬던 간밤의 증세였는데요. 어떠한 흐름들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는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헤드라인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3대 지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밤의 키워드는 딱 한마디로 그야말로 저가 매수,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블루칩 우량주들, 기술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일제히 좋은 시세를 내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히트맵을 바로 열어서 종목별 섹터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일단 지금 속보성으로 오라클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이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죠. 1분기 매출 그리고 EPS가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주력 사업 부문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급증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이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의 AWS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현재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죠. 10%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8.9%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자, 6시부터 현재 어닝콜도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투자자라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이 간밤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애플 인텔리전스, 이 베타 기능은 다음 달부터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개 당일 주가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하락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강보합 수준으로 돌려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죠. 역사적인 패턴을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내놓으면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시원치 못했던 데에는 최근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AI 테마주 상승 지속에 대한 의구심, 이 부분이 자리를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판매량이 잘 받쳐줘야겠죠. 이후에 들어오는 수치를 잘 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애플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 암홀딩스 7%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아이폰 16에 암홀딩스의 차세대 칩 설계가 들어간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탄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서 구글 역시도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1%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법무부가 제소한 반독점 혐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색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서 이 구글이 패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지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광고시장 내 독점 행위를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건데요. 이번 재판 결과까지 더해져서 구글이 실제로 분사가 될 것인가, 즉 해체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판결은 수주 안으로 전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 반응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54%
반등에 나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20%의 하락세를 그려온 바가 있었죠. AI 거품론 그리고 침체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간밤에는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월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티 측에서는 향후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는가 하면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최근 시장의 우려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현재는 106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 내에서 보잉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보잉이 3.4%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잇단 사고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보잉이 최근에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업 가능성까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짧은 파업일지라도 항공우주 산업에 전반적인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데요. 다행히 임금 인상 협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좀 면하게 됐으나 25%나 보수를 높여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재무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추후 좀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지난주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오늘은 162달러 선까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 흐름을 조금 더 보자면 코스트코라든지 산업 섹터 내에서 항공주들의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소비랑 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괜찮았던 것인데 시장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겠죠. 특징주들 열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팔란티어와 델 두 종목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애쉬가 퇴출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는 14.1% 뛰어오르면서 34.6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델의 주가 역시도 상승세였습니다. 4% 가까운 급등으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마초 관련주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TV 토론,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앞두고 이 대선 트레이드 역시도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플로리다 안에서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자 각종 대마초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시세를 내놨는데요. 캐너피라든지 오로라 캐너비스 그리고 틸레이 등의 종목들이 5에서 많게는 8%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했고요. 대표적인 ETF죠. ASOS 역시도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빠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현재 구간에서 4% 정도의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당히 불리시한 의견을 간밤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5%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밋 테라퓨틱스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전해졌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머크의 키트루다보다 그 효능이 훨씬 좋았다. 라는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간밤에 56%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머크의 주가는 2%대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나왔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지난밤 FMC 그리고 FMC를 앞둔 상황이어서 지금 특히나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시기에 진입한 만큼 경제 지표가 또 중요했던 간밤이었는데요. 이 간밤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소비자 기대 조사 전망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고용 추세 지수 역시나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간밤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내놓은 8월 소비자 기대조사에 따르면 1년 후와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은 각각 3%, 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7월 2.3%에서 8월 2.5%로 상승했습니다. 7월에는 뉴욕 연은이 통계한 집계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상품 가격 그리고 임금 가격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장기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렇게 여러 기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추적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1년 후와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각각 3%, 2.8%를 기록했고 3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만 소폭 상승을 했었죠. 2.3%에서 2.5%로 올라온 상황.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봤을 때 물가 안정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니까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를 향해서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속적인 둔화세가 확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이고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 가스나 임대료, 의료비 관련해서는 이 소비자들이 아마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격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던 지표는 바로 연체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 갚을 능력이 되는 연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노동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전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평균 실업률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공개가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부정적인 지표가 공개된 데 반해서 그래도 1년 후에 예상 수입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지표도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엇갈린 노동 지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전망치를 바꿔놓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지표가 엇갈렸다라고 하지만 간밤에 공개가 되었던 또 다른 노동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지금 고용시장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수치로 오히려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지난 7월에 108.71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 8월 고용 추세 지수에 따르면 109.04 전월 대비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 완만해지고 있다. 경제 지수가 특히나 고용 시장이 완만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 회의를 앞둔 상황 속에서 고용 둔화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연준의 목표치에 잘 다가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지수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잘 해석되었던 간밤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S&P 500에 편입될 만한 기업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 시장 안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팔란티어, 델 그리고 일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델 테크놀로지스, 일이 인데멘티 등이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됩니다. 이는 최근 S&P 다우존스 지수에서 발표한 분기별 지수 조정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장 자본화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80억 달러 이상의 시장 자본화와 수익성, 유동성, 주식 부동산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S&P 500 지수 새로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8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자본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조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자체로만 봐서도 이 해당 기업들, 편입될 기업들이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해당 기업들의 섹터 자체의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이 델과 팔란티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당 두 기업들이 기술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인 만큼 이번 지수 편입으로 전반적인 시장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델이 이 실적 공개를 하면서 2023년까지 지수를 포함해서 지금 매출 증가세가 상당했다라는 상당히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그 기대치에 좀 불을 붙인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팔란티어가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흐름으로 AI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성장세, 이 성장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올 들어 주가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75%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번 지수 편입 이후에 또 한 번 불거진 주가 상승폭이 확인이 되었죠. 이 지수 편입 계획 공개 이후에도 각각 8%대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간밤에도 강력한 상승세 14%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서 이러한 상승세로 다시 한번 AI 플랫폼의 가속화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S&P 500 지수가 편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수 자체에 대해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를 단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부 기업들의 예시를 보면 세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주식 매도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이슈들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MCI 그리고 우버의 주가 변동성을 확인을 해보면 단연 편입 발표일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좋은 흐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편입 발표일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여기서 관건은 실제 편입일이었습니다. 사실 실제 편입일 이후에 이 SMCI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편입 발표일 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돌아갔고요. 우버는 사실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봐서는 S&P 500이 정말 절대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추세는 개별 기업 그리고 섹터의 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해당 이슈들은 기업과 섹터의 전망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단연 간밤에는 가장 기다렸던 이슈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16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서 16번째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1년 전 공개된 아이폰 15 시리즈와는 동일하게 일반 모델인 아이폰 16,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4가지로 출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애플의 자체 시스템인 AI 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집중되었던 부분, 기대가 되었던 부분은 AI 인텔리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AI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 삼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AI 폰 경쟁 구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해당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프라인에도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할 때 언제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기능은 다음 달에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먼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국가, 기타 국가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존에 사용되던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에 이 오픈 AI의 챗 GPT 기능을 조금 탑재해서 더욱이 AI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AI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단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프로가 프로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정말 더 강화된 기술이 공개가 된 겁니다. A18 프로 칩을 탑재한 아이폰 16 프로로 역대 프로 사상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고 이 애플워치 역시나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 단에서 큰 기술의 성능이 발전되었다라는 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출발을 한 아이폰 16인 만큼 해당 새 제품이 이제 애플의 주가를 상향 조정해 줄 수 있을지,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사실 이전에 아이폰 14, 15는 이 좋은 기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수요를 자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아이폰, 애플의 교체 주기를 44개월로 보고 있어서 이전에 그리고 그 전에 아이폰으로 교체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번에 교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기업이 우선을 점유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 단에서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비슷한 디자인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뛰어넘는 성능, 디스플레이 단에서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꼽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가득 가지고 신제품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단에서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포부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은 강력했지만 간밤에 하락하는 추세도 확인이 되었고 지금 장마감 이후에 강보합권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어떠한 허들이 있는지 바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연 중국 시장에 이 화웨이가 가장 큰 경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지금 일부러 애플의 신제품 공개 직전에 신제품을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리플 폴드폰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사전 예약 속도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300만 대 이상의 사전 예약이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 시장을 거침없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만큼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화웨이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지금 UBS에서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전망을 크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UBS는 계속해서 목표가 그리고 지금 목표 상향하지 않고 중립 의견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중국 내 경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통상적으로 9월이 애플 주가에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제품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상황입니다. 애플의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